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정관장 배구단에 합류한 인쿠씨 한 명의 등장으로 팀 내부 질서와 전술 구조가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한 신임 영입이 아니라 감독의 계산과 팀의 미래를 동시에 건드린 결정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관장 체육관의 공기는 분명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인쿠씨가 합류한 이후 훈련의 속도, 전술 전개의 리듬, 선수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까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소문이나 기대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훈련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포착한 인물은 다름 아닌 고이진 감독이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원래 선수 평가에 있어 매우 신중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차례의 훈련만으로 누군가를 띄우거나 주전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쿠씨 합류 직후 그가 보인 반응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쿠씨가 팀 훈련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무렵 정관장 내부에서는 묘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흡수력이 너무 좋다는 평가가 연쇄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기본기 위에 감각이 얹혀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고, 특히 수비 전환과 리시브 이후 이어지는 연결 구간에서 인쿠씨의 움직임은 기존 선수들과는 분명히 다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을 받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다음 플레이까지 계산된 동선과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칭 스태프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훈련 도중 고이진 감독이 작전을 멈추고 인쿠씨만을 따로 불러세운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칭찬이나 지시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의 전술 퍼즐 속에서 이 선수의 위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정관장은 그동안 전력 기복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팀입니다. 특정 포지션에 부담이 쏠리고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선택지가 단순해지는 구조는 시즌이 바뀌어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팀에 인쿠씨라는 변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훈련 경기에서 나타난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공격 루트의 선택지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블로킹 이후 이어지는 세컨드 볼 처리에서 팀 전체의 템포가 한 단계 빨라졌습니다. 이는 개인 능력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톱니바퀴 하나가 바뀌자 팀 전체의 회전 속도가 함께 올라간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기존 주전 선수들 사이에서는 경계와 자극이 동시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압박 속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었고, 베테랑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선수 하나로 경기 흐름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변화가 단순한 신입 적응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관장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쿠씨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코칭 스태프 회의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잦아졌다고 합니다. 각 포지션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떤 세트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쿠씨는 과연 단순한 백업 자원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주전 전환을 염두에 둔 카드였을까요? 고이진 감독이 최근 던진 짧은 한마디는 이 질문에 중요한 힌트를 남깁니다. 훈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준비된 선수는 반드시 티가 난다. 이 말은 인쿠씨를 둘러싼 평가 논쟁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서는 인쿠씨의 존재가 정관장의 전술 구조를 어떻게 건드리기 시작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선수 한 명이 들어왔다는 차원이 아니라 팀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관장은 그동안 공격 전개에서 비교적 명확한 패턴을 갖고 있는 팀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리시브 이후 볼 배급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고 상대 블로킹이 이를 읽어내는 순간 경기 후반부에서 급격히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특정 선수의 기량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세컨드볼 연결에서 판단이 늦어지면 공격 루트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는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인쿠씨가 합류한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지점은 바로 이 연결 구간입니다. 리시브 이후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쿠씨는 항상 다음 선택지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공격으로 이어갈지, 템포를 끌고 갈지, 블로킹 라인을 흔들지에 대한 판단이 공을 받는 순간 이미 끝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차이는 훈련장에서 아주 미세한 시간차로 드러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한 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코칭 스태프가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쿠시는 단순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자원이 아니라 상대 수비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공격 루트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상대 블로킹에게는 선택지를 하나 더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민은 블로킹 타이밍의 미세한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반박자의 차이가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립니다. 통계 수치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전술적으로는 매우 큰 파급력을 갖는 변화입니다. 훈련 경기에서 인쿠시가 투입된 세트와 그렇지 않은 세트의 흐름이 다르다는 점도 내부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인쿠시가 코트에 있을 때 정관장의 공격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상대 수비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고 세트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판단력 모두에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정관장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후반 운영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기존 선수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 경험이나 이름값만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은 인쿠시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자신의 플레이를 다시 점검하게 되었고 세트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의 집중도 역시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경쟁이 시작됐고 그 경쟁은 팀 전체의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이진 감독의 태도 역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인쿠시를 특정 역할에 가두지 않고 여러 전술 상황에 투입하며 반응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백업 활용이 아니라 팀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맡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감독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쿠시의 존재는 점점 전술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쿠시의 합류는 정관장의 공격 방정식에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정된 패턴 위에 새로운 선택지가 더해졌고 그 선택지는 상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변화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정관장은 단순히 한 경기의 흐름이 아니라 시즌 전체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술적 재평가는 곧 다른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에서는 인쿠시의 합류가 코트 위 전술을 넘어 팀 내부 경쟁 구도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이 바뀌면 역할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면 선수들 사이의 균형 역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정관장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기존 주전 선수들 사이에서 형성된 미묘한 긴장감입니다. 인쿠시는 더 이상 적응 중인 신입 선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에서의 기용 패턴, 세트별 테스트 투입, 전술 미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전력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는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에게 즉각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안정감만 유지해도 지킬 수 있었던 위치가 이제는 매 훈련마다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훈련 강도의 변화입니다. 인쿠시가 들어온 이후 정관장의 훈련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졌고 세트 후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누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코칭 스태프는 더 이상 경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술 이해도, 순간 판단력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시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베테랑 선수들 사이에서도 분위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인쿠시의 합류를 팀에 필요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자신에게 집중되던 부담이 분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불안도 공존합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흐르면서 팀 내부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긴장감은 부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장에서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가고 세트 하나하나에 대한 몰입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인쿠시는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가 직접 경쟁을 선언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경쟁을 촉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이진 감독의 선택 방식도 이 변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선수에게 확실한 주전 딱지를 붙이지 않은 채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며 내부 경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팀 완성도를 염두에 둔 운영 방식입니다. 인쿠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는 결국 한 명을 밀어내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팀 전체의 기준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제 정관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구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감수하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갈 것인가? 인쿠시의 합류는 이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경쟁의 결과는 곧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게 됩니다. 바로 선수의 가치, 그리고 숫자로 표현되는 평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는 인쿠시를 둘러싼 평가가 코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숫자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실력이 재평가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봉과 계약 구조입니다. 인쿠시의 이름이 훈련장에서만 오르내리던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정관장 내부에서는 일정 시점부터 인쿠시의 이름이 프런트 실무라인에서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나 기대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력 재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즌 도중 합류한 선수는 단기 계약 혹은 보호 성격의 계약 구조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급격히 조정되기보다는 다음 시즌을 기약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인쿠시는 이 공식에서 조금 벗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참가 초기부터 전술 미팅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고 특정 세트 플레이에서는 기존 주전 선수보다 우선적으로 테스트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단이 인쿠시를 단기 백업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된 선수는 곧바로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숫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계약 구조가 오히려 인쿠시의 기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옵니다. 즉, 지금의 연봉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 이해도와 전술 기여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간극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시즌 중반 이후 주전 기용이 현실화될 경우 구단은 재계약 혹은 조건 조정이라는 선택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하나가 더 포착됩니다. 바로 고이진 감독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는 그동안 선수에 대해 말할 때 가치와 역할을 철저히 분리해 왔습니다. 출전 시간과 책임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인쿠시를 두고는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코트 위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봉, 계약, 장기 구상까지 함께 포함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프런트의 시선 역시 이 발언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감독의 평가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띨 경우 구단은 숫자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팀 운영에서 감독의 전술적 판단과 프런트의 재정적 계산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쿠시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훈련 성과를 넘어 팀이 어떤 자원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평가가 달라졌고 역할이 커졌으며 그 다음 단계는 예외 없이 숫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문제에는 언제나 또 하나의 시선이 겹쳐지게 됩니다. 시장의 평가, 그리고 그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온 한 인물의 존재입니다. 에서는 인쿠시를 둘러싼 평가 구조 위에 겹쳐지기 시작한 또 하나의 축, 바로 김연경의 존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경은 정관장 소속 선수도 아니고 인쿠시 영입 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배구계 전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됩니다. 배구계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공공연한 인식이 존재해왔습니다. 김연경이 지켜보고 언급하고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선수는 결국 시장에서 다시 계산된다는 흐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나 상징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연경은 수많은 시즌과 무대를 거치며 실력과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몸소 증명해온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언제나 전술적 평가를 넘어 시장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인쿠씨를 둘러싼 분위기 역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김연경은 공개석상에서 인쿠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반복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선수는 결국 시장이 바로잡는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던졌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과 인쿠씨의 훈련 평가가 급격히 상승한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대국의 안팎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김연경이 누구를 밀어준다거나 특정 선수를 직접적으로 추천했다는 식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의 발언이 갖는 무게 자체가 하나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김연경이 던지는 메시지는 항상 실력과 보상의 불균형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선수의 몸값과 위상은 자연스럽게 다시 설정됩니다. 정관장 내부에서도 이 흐름을 인식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감독의 계산, 프런트의 숫자, 팀 전술의 변화 위에 한 선수의 위치는 단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쿠씨는 지금 그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도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평가의 방향성은 이미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쿠씨가 느끼는 부담 역시 작지 않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김연경의 메시지는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시장은 열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평가는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이 냉정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연경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고이진 감독은 인쿠씨를 전력으로 계산하고 있고 정관장 프런트는 그 계산 위에서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시장은 김연경의 메시지를 통해 인쿠씨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흐름이 동시에 한 선수를 향해 수렴하는 구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됩니다. 에서는 지금까지 겹쳐져 온 모든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감독의 계산, 팀 전술의 변화, 내부 경쟁, 연봉과 계약의 문제, 그리고 시장의 시선까지. 이 모든 축이 동시에 인쿠씨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상황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직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인쿠씨가 코트에 투입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가능성이나 기대주라는 단어로 보호받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팀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옵션으로 남을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주전 라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순간 정관장의 배구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변곡점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정관장은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루트가 읽히고 상대 블로킹이 마지막 선택지를 미리 예측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 구조는 시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쿠씨의 합류는 이 고정된 공격 방정식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쿠씨는 단순히 공을 때리는 자원이 아니라 공격 루트를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리시브 이후 2차 연결에서 보여주는 판단 속도, 블로킹 라인을 끌고 가는 움직임,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동선은 기존 선수들과 분명히 다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는 통계 수치로는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블로킹 타이밍의 미세한 지연, 수비 대형의 반박자 붕괴로 이어지고 그 결과 한 점 한 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박빙 승부에서 이 차이는 경기의 결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기존 주전들과의 경쟁 구도를 재편합니다. 지금까지 쉽게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영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더 이상 이름값이나 과거의 공로만으로 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훈련 데이터, 전술 적합도, 경기 운영 참여도까지 모두 다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메시지는 선수단 전체에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기여도가 모든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쿠씨는 경쟁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쟁을 촉발하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팀 내부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그 긴장은 다시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련장의 강도는 올라갔고 세트 집중력은 이전과는 다른 밀도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반짝 효과가 아니라 팀 체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인쿠시는 주전이 되는 순간 정관장의 팀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기대주로 머물게 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 전력만으로 정관장을 우승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중위권에서 머물던 팀이 플레이오프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단계로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쿠시라는 변수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선택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다음 경기, 그 다음 세트, 그리고 시즌 후반부의 결정적인 한 점에서 인쿠시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력이 되어 팀의 항로를 실제로 바꿀 것인지는 오직 코트 위에서만 결정됩니다.